여론 조작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경수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 이제 2015년 그 12월 28일 날,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일본의 이제 기시다 후미오 예. 외무상하고 이제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끌어냈죠. 최종적 예. 불가역적. 그렇죠. 이제 표현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양국 간의 어떤 정부 간 협상은 없다. 이걸로 예.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협상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내 국내적으로도 비판 많고 국외에서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이 있었어요. 예. 단적인 거로 이제 뭐 몇 가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백프라는 그 질문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내세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는 오히려 엉뚱하게 한일 위안부 협상은 한일 관계의 외교의 한 단계를 진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승리다. 라고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일본계 하원 의원입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계지만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어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역시 미래 세대에서 정확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협의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계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발언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미 상하원에서 그 위안부에 관련돼 가지고 결의안도 올라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것이 이제 타결되는 바람에 뭐 국내외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게 사실이었죠. 미 하원의 증언. 네네. 그 다음에 그거는 이번에 또 영화로 만들어졌죠. I Can Speak.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남훈 씨가 주연했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거를 그냥 뭐 좌파 세력이고 밤 정부 세력이니까 뭔가 불량한 단체처럼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쪽으로 모든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이른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정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이죠. 이병기 비서실장 이름으로 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 뒤에 이제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있는데 이곳이 문제가 자꾸 일으키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곳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도 이게 뭘 실체를 파헤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그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결국 일종의 많이들 봤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뭔가 조금 정부의 아픈 소리 하는 데를 다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공작을 벌여서 그 자체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그런 일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대협동 비판 세력들이 실체를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그 실체를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기 무슨 함의는 느껴지잖아요. 낱낱이 할 수 있게끔 이미 사찰은 다 끝내놨다.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정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항상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반정부 단체 또는 뭐 좌파 단체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사실이고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9일 날 30일 양일 날 거쳐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해봤습니다. 근데 TN소 프레스 같은 데서는 이제 긍정 평가가 53.4%, 부정 평가 40.5%.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긍정 평가가 43.2, 부정이 50.7. 중앙일보 조사도 긍정 35.6, 부정 53.7. 저번에 부정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협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이 여론은 어느 정도 방향은 틀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틀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반정부 또는 좌파 단체인 정대협이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소문이 뭐냐면 이거죠. 돈을 받은 것은 소녀상을 뭐 철거하거나 한국 정부가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라는 이제 이런 뭐 여론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이제 정대협 그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화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그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좀 이제 그 당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래가지고 뭐 다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해주고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굴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협의 과정 중에서 뭐 10억 엔이니 뭐 그래서 처음에 협의 과정 중에서 일본은 1억 엔만 주겠다 그랬어요. 1억 엔만. 근데 한국 정부에서 10억 엔 해서 10배 받았으니까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평가에 대해서 그 회담에서 평가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거죠. 왜 돈을 문제로 하느냐. 민족 자존심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인권이니까. 그래서 유엔인 엠네스티라든지 또 미국 상하원에서 그 위안부 문제가 터진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는 이 전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그랬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냥 지시를 하고 정부단체에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지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엄마 부대라고 하는 무슨 보수단체에서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거죠. 할머니들을 정적인 이슈로 끌어들인다라고 정대협 분들을 비난을 한 겁니다. 그 앞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마치 이게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여서 잘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서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있고 그 정치적인 쟁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권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이분들이 폈고요. 또 느닷없이 무슨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이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모임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정대협 회원분들이 그 일 때문에 일본 대사관 주변 광화문 이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일부 뭐 사회 참여 경력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막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너무 그 어떤 정치적 피해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정대협 회장 같은 경우도 할머님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내려놓고 싶었다. 왜냐면 그분도 분명히 그냥 일상생활 하는 분이고 정대협이라고 하는 데가 다른 어떤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특별히 띄었다든가 아니면 이념적으로 뭘 가졌다든가 이런 단체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오늘 마침 수요일인데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1304번째인가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정오에 열리니까. 그 수요 집회 같은 것을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어르신들 결국에는 뒤에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돌봐드렸던 단체거든요. 이 뭐 어떤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두려고 했던 거죠. 인간적인 공격을 했었던 거고. 그게 다른 정부에 반대되는 다른 단체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게 여기서도 벌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당시 이제 엄마 부대는 그 주옥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이런 건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아니고 용역업체다. 왜냐면 그분이 그쪽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을 제일 잘 알고 엄마 부대 당시 주장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과거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슬픕니다.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수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 그 아이캔 스피크에서 남은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일본 군인들에게 짓밟힐 때 내 나이 13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을 할머니들에게 그러니까 강요를 무슨 해야 희생을 더 할까요? 강요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사실 할머님들이 이 합의 이후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 그렇죠. 저는 이제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서초동 변호사들 결국 돈 때문에 하는 일 아니냐. 예. 서초동 찾아오시는 분들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다못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렇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뜬금없이 뭘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도 모른 채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걸 하면서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참아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댓글 본 기억으로는요. 2015년 12월 28일 10억 원을 줬잖아요. 100억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대호 선수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대호 선수 트레이드 비용만도 못하다. 그 일본 그 시절에 그 36년, 37년 이후에 그 7, 8년간 대한민국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여성들의 그 희생을 그렇게 그 인생을 짓밟아 놓고 그것을 돈 몇 푼으로 합의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를 비서실장에 나서서 조직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른바 그 관제 데모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건 불법적 요소 아닌가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서실장이 주변에서 했다면.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역업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지금 한참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움직임 같은 것에 관련해서 매일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근데 터져요.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뭐 여기 있는 엄마 부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정권의 우호적인 단체를 찾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한 2억에 만든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뭐 엄마부대 말고 지금 현재 뭐 어버이연합 대표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상황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걸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국정원 심리 전 단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뭐 복지 문제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나와서 이런 일들에 동원이 됐고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딱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대회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없었던 단체거든요. 근데 합의가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정대회 회원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다녔던 그런 단체인 거죠. 지금은 아예 실체도 못 찾는 거예요.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단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보수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찾아내야 되겠지만 종교단체도 이게 있는 건지 만든 건지 보니까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 위안부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주교 그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정평의에서 성명을 냈어요. 예. 이번 합의는 매우 잘못된 합의다라고 했더니 이제 사실은 천주교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정평의에서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국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껄끄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수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부 아마 천주교 신자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이 그 서석구 변호사일 거예요, 아마 이 대수천에. 예.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건 맞는데 꼭 뭐 대수천이라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별도의 공식적인 가톨릭 내에서 공식적인 어떤 조직은 아니고요. 아마 몇몇 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모였겠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하는데 국회 정론관인데 국회 정론관은 그냥 아무나 가서 기자회견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아니거든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들어갈 수 있죠. 전역 국회의원 자기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 홍보처이나 그렇죠, 어디다 알려야죠.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그것을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통상 안 씁니다. 안 쓰죠. 예. 예. 근데 국회 정론관에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것을 협조를 해줬다는 건데.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것도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차라리 광화문 광장에서 하든가 국회 앞에서 하든지요.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아니면 옛날 그 권위주의 시절에 어디가 제일 유명했었냐면은 그 세실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정동. 예, 정동에. 예. 거기가 아주 유명한 성명서 표현하는 장소고 기자들이 항상 대기한 장소죠. 그렇죠. 1층하고 지하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루어진. 네. 차라리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저도 거기서 훨씬 많이 좋았는데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많이 굳이 했어요. 뭐 국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순수하게 오히려 거꾸로 퇴색되지 않았을까. 예. 양 변호사님, 그런데
그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는 좀 깎아내리려고 길을 썼던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낙상 사고로 그때 중사 입은 할머니 한 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또 자신들 홍보 활동으로 홍보 도구로 이용을 했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2010년 2월경인데 중국에 할머니 한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 사고로 해서 좀 많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병원으로 이송을 해와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데 조금 전에도 우리 그 지적하셨잖아요. 국회 정론관도 아무나 못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갔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외교부 장관까지 줄줄이 병원을 가서 막 만나고 사진을 찍고 정말 법석을 떱니다. 글자가 들어. 임병세 장관은 바지 사러 다니시라고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냐면 합의가 제대로 되려면 할머니들의 의견이라도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덜컥 합의부터 했고 합의한 이후에 할머니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할머니들은 안 만났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그 문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찾아갔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전형적으로 보여주겠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뭐 정부, 여당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냥 3일체가 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16년 4월 1일 이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 내용을 보면 낙상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전문 의료진을 중국으로 이제 파견하는 거. 그러니까 국내 이송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라. 네. 그러니까 홍보하라예요. 홍보하라. 글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분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없는 단체까지 만들어내가면서 아니, 종북몰이까지 했단 말이에요. 종북몰이까지 하고 있고. 아, 이놈의 종북이라는 얘기는 어디다 그렇게 그냥 쉽게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하면 종북이라고 다 붙였던 거예요. 일단 스티커 붙이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병문안 가고. 야, 이러고 근데 싶은가요? 이제 이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은 워낙 이 문제가 첨예하게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부담 다가갔거든요. 어쩌면은 이 합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제 문제제기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하게 됐냐면은 한일 군사 교환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정보보호협정. 예, 정보보호협정. 그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거를 강조 추진하다가 결국은 이제 워낙 강하게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게 무산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작됐는데 아마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 문제 종용했을 거예요. 그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 협정을 맺기 전 단계가 이 문제가 한일 위안부 협의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급격하게 추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고 그 다음에 뭐 바늘 허리 묶여서 뭐 실무 못 뺀다고 그러나요? 예. 그것처럼 정도를 지키면 됐거든요.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한 발자도 못 나갑니다. 외교가. 앞으로 미래가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 한일 간에 협정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한마디만 들었어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반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인데 그걸 이렇게 졸속적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다급한 거예요. 예. 사방에서 여론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잘못했다 그러지.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안 좋지.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한중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하상숙 할머니가 방금 양에서 소개했듯이 하상숙 할머니 사건인데 들어갔을 때 제일 급한 게 먼저 우리 정부가 예우를 이만큼 한다는 걸 빨리 보여줘야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아니, 이때 상황을 봤더니 9월 초에 전승기념일에 천안문 막루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갖고 미국 갔고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싸우면은 한미일 군사동맹 맺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급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그때도 가장 지금도 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럼요. 그것에 관해서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를 국내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가면서 덜컥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지금도 이제 뼈아프게 지적하시는 계속 지적하는 게 배상금도 아닌 치유금도 아닌 이상한 돈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예. 합의를 해버린 거죠. 도대체 왜 합의를 하면서 이 화해치유재단, 지원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한 내용을 합의를 했냐. 예. 의미가 이것도 화해치유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요. 배상금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손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는 걸. 그러니까 치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화해라는 글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쏙 빠졌지. 예.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이란 배상금이라는 표현도 못 쓰니까 치유란 말을 끌어들여서 갑작스러운 화해 치유란 말을 만들어낸 거죠. 예.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그 한미 FTA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발언하면서도 꼼짝 못하는 이유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위안부 합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이거 그렇게 볼수 되고 난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듬해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하고,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원인이 여기인데 이 분위기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판하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 정황을 설명을 하고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우파단체도 아니죠. 그 용역 회사들, 엄마 부대예요. 어버이연합. 예. 그런데 동원해갖고 이런 데모를 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그때 위안부 합의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일단 소녀상 문제는 이제 전혀 안 나왔고 예. 다만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그 추가 협상은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예, 제로하지 그리고, 마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 출연금이 있으면 출연금도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지불한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한다는 것이 내용은 요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본 의회에서 아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는 강제 연행도 아니고 전쟁 범죄에서 피해자도 아니다라고 180도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해요. 물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궁금한 건 네. 이게 합의라고 하는데 양측이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 있어요. 근데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의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외교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만한 것들은 정보 공개 안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일단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대협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시민운동단체에서 했는데 1심에서? 예, 외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교부의 결정이에요. 외교부의 정보공개 심의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재판으로 갔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제1심에서 이거는 감출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면 합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외교관들이 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길래 이런 식의 합의를 했냐는 것까지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1심에서는 이 시민단체 손을 법원이 들어줬는데 예. 외교부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이것이 무슨 음흉한 내용이 있고 무슨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지 전임 정부의 관료들, 전임 정부에서는 공개를 안 한다 치지만 지금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부는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나 그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거 공개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내용이 있었... 아니, 강경화 장관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규정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난 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장관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해도 예. 장관 장관 지시사항,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께서 공개 못 하겠다라고 항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류 중이잖아요. 최종 판결이 안 났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강경화 장관께서도 외교부 전체에 대해서 일단 강경화 장관도 외교문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데 그 부분까지 외교부를 확 장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뜻에 따라 살 수 있을 만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할 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정부가 이것도 결국 국가 세금 들어서 합니다. 정부도 소송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비난 여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2심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 강장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법원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부라는 데가 워낙 폐쇄적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늘 그렇지 외교부는 주로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국내 정치에서 특히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잘 없는 관여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그럼 이건 공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항소심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법원의 예.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나와 어떻게 될지 그럼 또 이제 상고까지 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저는 이제 안 해줬으면 싶은데 예. 그걸 이제 강장관 내지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은 이왕에 항소가 진행이 됐으니까 취하는 못하더라도 예.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나이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즉 예를 들어서 양쪽이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외교부 장관이 서로 성명서 발표한 거고 사인도 없었다? 그런 주장을 지금 그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설마 뭐 그렇게까지야. 뭐 국가가 하는 일을 아니 갖다가 뭐 이게 그렇게까지야, 공개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그 폭풍이 예상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이거는 뭐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아니 뭐 사기극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죠. 이적죄지 이적죄. 이건 이적죄죠. 사기극 정도가 아니죠. 사기극은 징역 1년만 가지면 되지만 이적죄는 사형이에요. 이적죄도 이상해요. 그 친일파들은 모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애국죄 아니야, 애국죄?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좀 저도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무언가 심각한 자기들의 결점과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저기 외교부라든지 우리나라 저기 국방부도 그렇고 예. 별것도 아닌데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 분류도 자기들 마음대로 분류해버리거든요. 국가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것도. 외교부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도 뭐 도장도 안 찍힌 그런 합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했던 지적 같은 경우가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외교상에서는 전쟁과 관련했다든가 정말로 그 국가의 중대사, 상대방 국가와 무슨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지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처럼 뭐 어떻게 민간과 관련된 뭐 민간이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에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쓰여진 계기 그 과정에서 지금 전제가 합의문만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 전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일본하고 주고받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누가 있죠. 먼저 이거를 주체를 이렇게 하기로 했냐 아니면 금전에 대해서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그런 걸 다 국민들 그런 알아야 되는 거 것들이 아니에요? 나오는데 그게 아마 외교부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 몇몇 뼈 아픈 것과 이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역사가 뒤틀어지는 것과 무엇을 우선시해야 돼요? 저는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일 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고받은 그 어떤 뭐 문서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한일 간의 문제고 한 정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외교, 안보 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쉽게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만약 그것이 공개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굴종 외교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적폐청산의 일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아니, 저는 공개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게 아닌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아니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요. 예. 지금도 그 부분이 아마 다퉈질 건데 법원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법원도 못 봤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지금 한미일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지금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민감한 시기이긴 하니까 그게 연관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빼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걸 빼고 공개한다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툭 나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뭐 외교부에서는 막 그런 점을 우려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공개해야죠. 공개해야죠. 알겠습니다. 공개하는 쪽에 동의하는 거로 제가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수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부 아마 천주신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이 그
그 서석구 변호사일 거예요, 아마. 이 대수천에. 예.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 거는 뭐 사실이니까 예. 그건 맞는데 꼭 뭐 대수천이라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별도의 공식적인 가톨릭 내에서 공식적인 어떤 조직은 아니고요. 아마 몇몇 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모였겠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하는데 국회 정론관인데 국회 정론관은 그냥 아무나 가서 기자회견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이제 아니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들어갈 수 있죠. 현역 국회의원 자기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 홍보처이나 그렇죠, 어디에다 알려야죠.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그것을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통상 안 씁니다. 안 쓰죠. 예. 예. 근데 국회 정론관을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것을 협조를 해줬다는 건데.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 정론관에서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차라리 광화문 광장에서 하든가 국회 앞에서 하든지요.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아니면 옛날 그 권위주의 시대는 어디가 제일 유명했었냐면은 그 세실 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정동. 예, 정동에. 예. 네, 거기가 아주 유명한 이제 성명서 표현하는 장소고 기자들이 항상 대기하는 장소죠. 그렇죠. 1층하고 지하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루어진. 네. 차라리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저도 거기서 훨씬 많이 좋았는데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많이 굳이 했어요. 뭐 국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순수성이 오히려 거꾸로 퇴색되지 않았을까. 예. 예. 아, 양 변호사님. 그런데 그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는 좀 깎아내리려고 길을 썼던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낙상 사고로 그때 중사 입은 할머니 한 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또 자신들 홍보 활동으로 홍보 도구로 이용을 했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2010년 2월경인데 중국에 할머니 한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사고로 해서 좀 많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병원으로 이송을 해와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데 조금 전에도 우리 그 지적하셨잖아요. 국회 정론관도 아무나 못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갔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외교부 장관까지 줄줄이 병원을 가서 막 만나고 사진을 찍고 정말 법석을 떱니다. 글자가 들어. 윤병세 장관은 바지 사러 다니시라고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냐면 합의가 제대로 되려면 할머니들의 의견이라도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덜컥 합의부터 했고 합의한 이후에 할머니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할머니들은 안 만났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그 문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찾아갔고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전형적으로 보여주겠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뭐 정부, 여당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냥 3일체가 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16년 4월 1일 이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 내용을 보면 나오고 그랬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냥 지시라고 정부단체에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지시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엄마 부대라고 하는 무슨 보수단체에서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거죠. 할머니들을 정적인 이슈로 끌어들인다라고 정대협 분들을 비난을 한 겁니다. 그 앞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마치 이게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여서 잘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서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있고 그 정치적인 쟁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권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이분들이 폈고요. 또 느닷없이 무슨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이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모임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정대협 회원분들이 그 일 때문에 일본 대사관 주변 광화문 이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일부 뭐 사회 참여 경력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막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너무 그 어떤 정치적 피해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정대협 회장 같은 경우도 할머님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내려놓고 싶었다. 왜냐면 그분도 분명히 그냥 일상생활 하는 분이고 정대협이라고 하는 데가 다른 어떤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특별히 띄었다든가 아니면 이념적으로 뭘 가졌다든가 이런 단체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오늘 마침 수요일인데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1304번째인가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정오에 열리니까.
그 수요 집회 같은 것을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어르신들 결국에는 뒤에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돌봐드렸던 단체거든요. 이 뭐 어떤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두려고 했던 거죠. 인간적인 공격을 했었던 거고. 그게 다른 정부에 반대되는 다른 단체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게 여기서도 벌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당시 이제 엄마 부대는 그 주옥순. 예,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이런 건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아니고 용역업체다. 왜냐면 그분이 그쪽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예. 그 새누리당을 제일 잘 알고 엄마 부대 당시 주장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과거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슬픕니다.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수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 그 아이캔 스피크에서 남은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일본 군인들에게 짓밟힐 때 내 나이 13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을 할머니들에게 그러니까 강요를 무슨 해야 희생을 더 할까요? 강요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사실 할머님들이 이 합의 이후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 그렇죠. 저는 이제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서초동 변호사들 결국 돈 때문에 하는 조금 정부의 아픈 소리 하는 데를 다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뭐 공작을 벌여서 그 자체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그런 일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대협동 비판 세력들이 실체를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그 실체를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기 무슨 함의는 느껴지잖아요. 낱낱이 할 수 있게끔 이미 사찰은 다 끝내놨다.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정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항상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반정부 단체 또는 뭐 좌파 단체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건 사실이고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배경을 좀 보시면요.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9일 날 30일 양일 날 거쳐가지고 이제 여론 사람을 해봤습니다. 근데 TN소 프레스 같은 데서는 이제 긍정평가가 53.4%, 부정평가 40.5%.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긍정평가가 43.2, 부정이 50.7. 중앙일보 조사도 긍정 35.6, 부정 53.7. 저번에 부정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협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이 여론은 어느 정도 방향은 틀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럼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틀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반정부 또는 좌파 단체인 정대협이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소문이 뭐냐면 이거죠. 돈을 받은 것은 소녀상을 뭐 철거하거나 한국 정부가 받아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런 뭐 여론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이제 정대협 그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화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그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좀 이제 그 당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해주고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굴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협의 과정 중에서 뭐 10억 엔이니 뭐 그래서 처음에 협의 과정 중에서 일본은 1억 엔만 주겠다 그랬어요. 1억 엔만. 근데 한국 정부에서 10억 엔 해서 10배 받았으니까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에 대해서 그 회담에서 평가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거죠. 왜 돈을 문제로 하느냐. 민족 자존심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인권이니까. 그래서 유엔인 엠네스티라든지 또 미국 상하원에서 그 위안부 문제가 터진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는 이 전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여론 조작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경수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 이제 2015년 그 12월 28일 날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일본의 이제 기시다 후미오 예. 외무상하고 이제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끌어냈죠. 최종적 예. 불가역적. 그렇죠. 이제 표현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양국 간의 어떤 정부 간 협상은 없다. 이걸로 예.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협상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내 국내적으로도 비판 많고 국외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이 있었어요. 예. 단적인 거로 이제 뭐 몇 가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백프라는 그 질문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내세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는 오히려 엉뚱하게 한일 위안부 협상은 한일 관계의 외교의 한 단계를 진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승리다. 라고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일본계 하원 의원입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계지만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어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역시 미래 세대에서 정확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협의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계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발언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미 상하원에서 그 위안부에 관련돼 가지고 결의안도 올라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것이 이제 타결되는 바람에 뭐 국내외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게 사실이었죠. 그 미 하원의 증언. 네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번에 또 영화로 만들어졌죠. I Can Speak.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남훈 씨가 주연했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거를 그냥 뭐 좌파 세력이고 밤 정부 세력이니까 뭔가 불량한 단체처럼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쪽으로 모든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이른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정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이죠. 예, 이병기 비서실장 이름으로 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 뒤에 이제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있는데 이곳이 문제가 자꾸 일으키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곳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도 이게 뭘 실체를 파헤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그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결국 일종의 많이들 봤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뭔가 일 아니냐. 예. 서초동 찾아오시는 분들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다못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렇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뜬금없이 뭘 가지고 합의를 한다는 것도 모른 채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합의란 걸 하면서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참아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댓글 본 기억으로는요. 2015년 12월 28일 10억엔을 줬잖아요. 100억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대호 선수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대호 선수 트레이드 비용만도 못하다. 그 일본 그 시절에 그 36년, 37년 이후에 그 7, 8년간 대한민국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여성들의 그 희생을 그렇게 그 인생을 짓밟아 놓고 그것을 돈 몇 푼으로 합의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를 비서실장이 나서서 조직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른바 그 관제 데모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건 불법적 요소 아닌가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서실장이 주변에서 했다면.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역업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예. 지금 한참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움직임 같은 것에 관련해서 매일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근데 터져요.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뭐 여기 있는 엄마 부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정권의 우호적인 단체를 찾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한 2억 개 만든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뭐 엄마부들 말고 지금 현재 뭐 어버이연합 대표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상황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걸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국정원 심 전 단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뭐 복지 문제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나와서 이런 일들에 동원이 됐고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딱 그런 모임을 그대로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대회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없었던 단체거든요. 근데 합의가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정대 회원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다녔던 그런 단체인 거죠. 지금은 아예 실체도 못 찾는 거예요.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단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찾아내야 되겠지만, 종교단체도 이게 있는 건지 만든 건지 보니까 대수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 위안부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정평의에서 성명을 냈어요. 예. 이번 합의는 매우 잘못된 합의다라고 했더니 이제 사실은, 천주교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정평의에서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국 관련해가지고 어떤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껄끄러웠고 그러다 보니까